네, 158쪽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제가 어린이날 하면은 예전에 20대 때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20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최적기는 이 시험을 공부하기 최적기는 20대 때 물론 수능 끝나고 바로 하면 제일 좋지만 20대 때 어렸을 때 하면 좋죠. 여러분 어렸을 때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해야 되고 뭐 스펙 쌓는 거 뭐 자격증 중요하지만 토익 점수 올린다고 해서 돈은 안 주죠. 대신에 이 자격증 따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토익은 돈을 못 벌지만 이거 설계사 자격증 있으면은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은 한 1,000만 원 목적으로 보통은 1,000만 원 정도는 가족들 거, 뭐 친척들 거 가입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고 더 욕심내고 좀 더 능력이 된다 하는 분들은 뭐 1억까지도 심심치 않게 벌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돈이 되는 시험이란 공부잖아요. 돈이 되는 시험 공부. 어찌됐건 만약에 20대 때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5월 5일 어린이날 있잖아요. 이때 뭘 하면 좋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냐? 행사 아르바이트. 행사. 어린이날 행사로 제가 20대 때도 이걸 했었는데 뭐 안전요원, 뭐 진행요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뽑아요. 여러분 알바몬 그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가시면은 이런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이런 날에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세요. 지원해갖고 뭘 하냐?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학교에서 아마 이게 시나 구에서 진행을 했던 행사인데 학교 운동장을 대절을 해서 거기서 풍선으로 이렇게 불면은 에어매트처럼 이동식으로 그 어린이 놀이방이나 그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임시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타거나 아니면은 마술쇼 학교 구령대회에서 마술쇼를 해요. 마술쇼를. 그리고 캐릭터 탈 공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코코몽이었어요. 코코몽. 뭐 뽀로로 뭐 코코몽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 코코몽이라고 그 원숭이 탈을 쓰고 캐릭터 분장을 해서 그런 팀이었어요. 공연팀. 그런 팀이 캐릭터 탈 쓰고 공연도 하고 아주 오후 프로그램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했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20대 때.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남자들은 짐을 날랐죠. 짐이 여기 많은데 이걸 좀 저를 옮겨주세요. 뭐 아니면 저희를 옮겨주세요. 짐을 저는 역시 남자들은 뭐 그렇게 뽑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가면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일당도 줘요. 일당도 최저임금에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가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텐트 돗자리 가져와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도시락 싸와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정들 보면은 애기랑 엄마랑 아빠가 오잖아요. 애기 아빠들. 그러면 돗자리에서 애기 아빠들은 항상 자요. 많이 고단한가 봐요. 그래서 애기 아빠들은 돗자리나 텐트 이런 데서 막 왼쪽은 자고 있어요. 엄마들은 쌩쌩한데 남편분들은 뭐가 피곤한지 뭐 일하느라 피곤한가 봐요. 맨날 와서 자던데. 그런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추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가 정말 이게 20대 때만 가능하지 30대 때 넘어가서는 구인을 안 해줘요. 거기서 대학생들 많이 선호하고 아무래도 청년들 어린애들이 예쁘잖아요. 어릴수록. 그래서 많이 내가 20대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찾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데 추억 쌓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구령대에 이게 운동장에서
선물을 증정을 해줬어요. 몇몇 애들을 불러서 뭐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선물을 증정을 해줬는데 어린아이들이 구령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구령대 옆에 계단 밑에서 어린아이들 다치지 않게 뭐 안전용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때 뭘 느꼈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겁내질 않아요. 이게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은 경계심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미만 어린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도 되게 막 안겨. 제가 이 구령대 그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데 막 안아달라고 어린아이들이. 저도 그 위에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막 안기러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행사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이 어린이날이 너무 더웠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막 땀 비 오듯이 하는데 거기서 막 음료수 같은 것도 나눠주고 사람들 시원하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025년 어린이날 지금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근데 날이 추워. 제가 밤에 너무 추워서 겨울 이불을 덮고 잔다니까요. 지금 이 5월달에.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 마치 영화 속에 영화 보면 세기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기후위기로 뭐 화성, 뭐 수성, 목성 막 이렇게 우주 시대가 열리는 지구는 멸망을 했죠. 예를 들어 카우보이 비밥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날이 기후변화가 뭔가 이상해요. 이게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영화 속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5월이 이렇게 추워버리면은 지금 날이 흐리고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날이고 뭐고 너무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날씨 속에 살고 있을지. 자, 어찌됐건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진도를 나가야겠죠. 이제 그만 떠들고 제가 좀 고등학생 때 뭐 1타 강사분들 수업도 많이 듣고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그 1타 강사분들의 잡담이 좋았어요. 잡담이 그냥 수업 외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뭐 사상이나 이런 거를 잡담을 그냥 수업 외적으로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세계 경제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잡담을 하는데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었어요. 뭐 어찌됐건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만 떠들고 1번부터 볼게요. 1번 변액보험에서 펀드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게 지금 뭐예요?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이게 투자자산 유형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변액보험 처음 가입을 할 때 당신은 뭐 안정형입니까? 수익형, 공격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설문지 같은 걸 하거든요. 설문지? 변액 보고서 이거를 한 다음에 변액보험을 이거를 통과해야지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뭐 수익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원금 보존형이다. 그럼 가입을 안 받아줘요. 변액보험. 그거예요, 그거. 그것처럼 내가 수익형, 공격형 투자자인지 테스트를 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을 있는지 아니면 뭐 채권을 사본 적을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할지 채권을 할지 혼합을 할지 무슨 차이에요? 주식 채권은 주식은 수익을 노리는 거고 수익이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같이 공존하는 게 주식형이고 채권형은 많이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거는 투자자산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2번 채권형 펀드는 뭘까요? 채권형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데 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주에서 전환사채 이건 앞에서도 단기 시장
단기 예금 상품으로 배웠지만 파티일 때 배웠잖아요. 이것들은 거의 그냥 돈이에요. 현금은 잃을 게 없지.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2, 3, 4는 현금성이고 1번 주식은 지금 정반대라니까. 정반대. 주식과 채권은 라이벌. 맨유, 첼시 라이벌. 주식이랑 채권은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얘네들은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주식이란 말 자체가. 다음 중 특별 계정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제가 예시가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 남자 보이그룹으로 H.O.T하고 잭스키스 그리고 S.E.S하고 핑클 이거밖에 제 세대가 뭐 세계 라이벌 같은 거예요. 주식은 S.E.S고 H.O.T고 뭐 채권은 잭스키스고 핑클이고 또 비스트하고 또 누구였지? 비스트하고 또 라이벌 그 보이그룹이 있다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뭐 SES, H.O.T 이후에는 잘 모르겠네. 모르는 건 뭐 어떻게 하겠. 자, 핑클하고 SES. 그 다음에 3번 특별계정에 맞는 거. 4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 투자한다. 이게 맞지. 말했잖아요. 라이벌이라니까요. 이거는 채권형에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채권은 펀드고 브릭스 펀드.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잖아요. 전혀 달라. 변은 별개. 4번 채권형 펀드에 대한 틀린 거. 안전한 채권 투자하면 원금 손실 이건 아니에요. 브릭스 펀드 망했다니까. 망했어. 채권도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어요. 은행만 원금 손실 없지. 은행도 위험한 말이 은행도 원금 손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은행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금 다 날라가지.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빼고.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이든 뭐 어떤 채권이든 그냥 원금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려요. 이거 믿고 그냥 틀린다. 제일 손실 안 보이려면 어떻게? 금고나 금고. 금고에 현금 그거 박는다니까요?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 열렸잖아요.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뭐냐? 내 은행에 맡기면은 돈이 까요. 1억 맡기면은 1년 후에 막 9천만 원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은행 가겠어요? 금고는 어디? 금고에다가 집에다가 금고해서 금고에 비밀번호 걸고 금고에 보관했는데 어떻게 됐냐? 동일본 대지진 때 완전 딱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막 금고들이 막 뒹굴러 다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름을 써놓는 게 아니니까 설마 집이랑 한꺼번에 쓸려가지고 올랐지. 금고. 그리고 금고에 돈 차릴 여유도 없이 바로 피난 갔으니까. 그래서 금고에서 주인 없는 금고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정부에서 그냥 수구루를 갖다 해야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은행에 넣으면 못하잖아. 은행에는 증거로 남는데 금고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모든 돈은 다 원금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냥 무조건 쌓는다 이거보다는 추억을 많이 가져가야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아플지 모르고 그런 영어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어 속담 중에 계속 일만 하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놀 땐 놀자. 그리고 적정한 배분을 하자 이거예요. 배분을. 너무 하루 왼종일 일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그냥 아예 다운돼 버리고 번아웃 돼 버리고 주말에 잠만 자다가 또 일하고 잠만 자고 이러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억 많이 쌓고 많이 놀러 나가고 해야죠. 앞에서 얘기했던 어린이날 여튼 특별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당장 뭐 추억 쌓을 최고의 적기잖아요. 행사 아르바이트 되게 제일 좋은 게
이 봄에는 진짜, 봄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최고. 봄. 지금이 봄이야.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는 데가 봄인데, 봄에는 정말, 저도 아르바이트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대 때. 왜,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20대 때. 그리고, 제 남자니까 또, 나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20대 때, 또, 봄 되면은 항상 이렇게, 야외에 이벤트를 했었는데, 전에 한번, 아파트가 신축이 롯데 골드캐슬이 그 아파트 행사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입주자 대상으로 뭐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아파트 행사가 아파트가 막 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주민들 대상으로 막 행사 같은 걸 열거든요. 그 뭐라고 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곧 입주 예정자 아니면은 그 아파트 홍보 차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뭐 음료수도 나눠주고 뭐 아파트 구경도 시켜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봄만 되면은 벚꽃 엔딩 그 노래가 계속 기억이 남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야외 행사를 하면은 항상 그 스피커랑 노래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범준 버섯커인가 그게 벚꽃 엔딩 요거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노래를 요게 너무 그 따뜻한 날씨하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그 날씨에 그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낭만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아저씨가 다 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인데 20대 때가 제일 청춘이고 제일 좋아요. 그때가 어른들이 맨날 꼰대처럼 좋을 때다 하잖아요. 그럼 20대 때가 제일 좋아요. 확실히 중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 맞아요.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진리. 자, 어디까지 했지? 원금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5번 맞는 거 혼합형 펀드는 채권 주식 모두 투자할 수 있다. 혼합형은 양방을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짜장면하고 짜장면 짬뽕 뭐 먹어야 돼? 이거 짬짜면인 혼합형. 짬짜면은 양방 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가 나온 거고 6번 채권형 펀드 틀린 거 주식형 펀드에 비해 운용수도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펀드는 운용수 저렴한 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채권 1년짜리잖아. 채권 1년짜리. 채권은 딱히 운영비가 들 게 없죠. 채권은 뭐야? 907 샀어. 1년 후에 약속된 이자 준대. 그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거 주식 뭐 투자하고 시장 상황 봐야 되고 뭐 애플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애플 팔고 또 테슬라가 너무 내렸어. 그럼 테슬라 사고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내려왔으면 사고 또 올라가서 또 팔고 그 차익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이 운영 수수료가 높고 해설 보시면은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운영 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운영 수수료가 뭐예요? 펀드 매니저들 뭐 월급 같은 거. 그러니까 주식이 채권보다 운영 수수료가 높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건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이거 상식적으로도 여기 3번은 보기 3번에서 채권형이 주식보다 운용수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동화 반대되니까 틀리게 되는 거고 7번 특별계정의 유형은 이거를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펀드 구성.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 상품명 중에 코덱스라는 게 있어요. 코덱스 제일 유명한 이 인덱스 펀드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덱스가 뭐냐면 이 인덱스예요. 코리아 인덱스. 뭐 레버리지에서 2배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ETF예요. ETF. 이게 뭐냐? 이거는
펀드를 구성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 뭐 20%, 뭐 SK 하이닉스 뭐 5%,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SK이노베이션, 뭐 SK텔레콤, 우량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을 각 뭐 3%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펀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량주들만 모았고, 네이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에서 우량주들 몰았으니까 지수랑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인덱스라 그래요. 인덱스. S&P 500 지수. 미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도 S&P를 추정하는 지수가 있어요. 다우존스 지수 추정하는 거. 그러면은 그걸만 잡고 있어도 알아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알아서 분산 투자. 네이버, 카카오로 분산 투자 알아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죠. 카카오에 몰빵을 했어. 근데 카카오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카카오가 화재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카오가 주말에 한 이틀 3일 안 됐어요. 왜냐면은 뭐 데이터 센터가 뭐 화재가 발생해서 뭐 작동이 멈췄대, 카카오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카카오 주가가 슉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한 개의 몰빵을 하느니 이렇게 구성을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해놨어. 분산 투자를 저절로 따라가게끔. 그러면 훨씬 안정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요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다음 넘어가면은 문제가 많을까요? 다음에 160조 1번 특별 규정에 틀린 거, 채권형은 10% 내 주식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죠. 채권형 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이 껴들어가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자, 2번 틀린 거, 채권형은 30%, 뭐 똑같네. 채권형이 단 1%도 희석할 수 없어요. 순수 채권형 펀드인데 혼합할 수 있는 거는 혼합형 펀드잖아요. 짬짬짬. 여기는 지금 짜장면에다가 짬뽕 재료 넣을 수 없다. 자, 3번 틀린 거, 콜론, CD 이런 거는 채권 종류이니까 1번은 채권의 종류 나열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2번은 마찬가지네.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것도 채권 종류잖아요. 3번 채권을 파생상품 투자한다? 아니에요. 파생상품이라 그래서 뭐 옵션, 뭐 콜옵션, 뭐 풋옵션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옵션 상품들. 그런 채권에도 그런 옵션들이 있어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파생상품에도. 채권에도 파생상품이 있구나. 그리고 4번. 그러니까 1번, 2번 맞는 말이고, 채권 종류 나열했고, 4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4번도 워낙 맞는 말이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혼합형 펀드 얘기 나왔고, 맞는 거 자본시장법 등의 채권 투자 대상으로 할 주가. 혼합형 펀드인데 채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번이 채권 투자 대상을 하면 채권. 1번 원금 소지의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완전 100% 틀리고 1번은. 3번 주식에는 최대 70%. 이게 비율도 정해져 있는데 60%까지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70%가 되면은 그거는 뭐 거의 주식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번 공격적.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네요. 공격이 아니라 양방 다 공수를 함께 밸런스를 맞추는 밸런스 펀드지, 이렇게 3번 4번처럼 너무 쏠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5대5. 그러니까 5대5가 나와요. 5대5 게임이. 저울이 균형을 딱 맞추는 게 혼합형이지,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주식에 뭐 70%라고 라느니, 아니면은 뭐 공격적이라느니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리네요. 3, 4번이. 그렇게 구성을 했고, 2번이 이제 좀 그런데, 2번은 앞에 잠깐 볼까요? 2번 혼합형은 60% 미만으로 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요. 당연한 말. 2번 보시면은 아래 나오는데 혼합형과 채권형과 혼합형에서 투자하는 채권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에 허용하는 채권, 뭐 코인 이런 건 안 한다는 거겠지. 관계법령에 그거는 코인은 법도 없는 그냥 이상한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법적 채권 투자 대상이고 뭐 보험회사에서 뭐 적격으로 했던 거에 한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뭐 당연한 얘기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을 써놨는데 이게 정답이 되고 2번이 헷갈리더라도 1, 3, 4가 너무 틀리다. 그래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저울 5대5 펀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할게요.